AIC 베이직 첫 번째 샘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샘플 문항 클릭하시고 이 내용을 읽고 동의합니다. 샘플 문항 확인을 클릭합니다. 샘플 문항 풀기. 시험 환경을 구성 중인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문제를 다 푼 다음에는 꼭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체 시험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구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혹시 시험을 보다가 이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험을 보는 환경은 지금 우리가 샘플 문항을 푸는 환경보다는 더 좋다고 합니다. 문제가 먼저 떴습니다. 문제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고객별 콘텐츠 취향 예측이네요. 문제의 분류라고 여기에는 써있지만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이 분류라는 말이 써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끝까지 스크롤해서 읽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류 문제인지 예측 문제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컬럼들에 대한 설명, 이름까지도 모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종료 시각이 언제인지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 이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확인하셔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답안 제출까지 클릭을 하셔야 이제 안심을 하시겠죠. 실제 시험은 60분입니다. 이것은 샘플 문항이라서 지금 30분에서 시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가져와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기초 정보 분석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의 범위를 끝까지 드래그해서 옮긴 다음 조회하기 해서 데이터를 먼저 읽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호러 장르에 대한 콘텐츠 선호도를 예측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더 정확하게는 고객의 호러 장르 선호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분류 모형입니다. 너무 쉽게 푸실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에 범주형 변수 중 결측치가 가장 많은 변수를 고르세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제일 처음에 열었던 이 데이터 분석의 기초정보 분석에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체 데이터의 결측치의 개수가 나와 있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각각의 이 컬럼들에 대한 결측치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측치의 개수를 모든 컬럼에 따라서 이렇게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고객 유형이 개인인 고객의 수를 작성하시오. 어디에서 보시면 돼요? 이 고객의 유형, 커스터머 타입이라는 걸 보고 여기에서 개인은 7173. 역시 이 기초정보 분석에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컬럼 그리고 하나의 컬럼에 어떤 값의 수가 나온다고 하면 기초정보 분석에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총 콘텐츠 구매 건수의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고 가장 큰 값을 지니는 통계량을 고르시오. 역시 이 기초정보 분석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를 고르시오 라고 나왔어요. 상관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시각화에서 푸셔야죠. 시각화 중에서도 히트맵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따 시각화에 가서 5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멜로 구매 금액이 0부터 100 사이에 속하는 고객 중 성별이 여성인 고객의 수, 고객의 수를 작성하여라, 뭐뭐의 개수를 작성하여라 하면 이것은 분포 차트예요. 시각화 중에서도 이제 분포 차트로 가시면 됩니다. 종속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형 변수는 중앙값, 범주형 변수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시오. 결측치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데이터 가공으로 가셔야죠. 제가 실수로 눌렀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데이터 가공으로 가셔서 결측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연령 그룹의 채빈값의 비율을 작성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율 살펴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데이터들이 이 문제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표시 눌러서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여기에서 내용을 본 다음에 다시 열어서 문제를 보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8번은 3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학습시켜서 어큐러시 기준으로 성능이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어큐러시 값이 1에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델 학습 중에서도 머신러닝 학습에 가서 풀면 됩니다. 보니까 까다로운 문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설정해서 풀면 됩니다. 딥러닝 모델을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의 어큐러시, 정확도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모델 학습의 딥러닝 학습에 가서 문항에 지시된 그대로 설정을 하고 학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에 딥러닝에서 이 모델 분석 결과 호러 장르 선호 여부에 예측에 영향을 주는 상위 5개의 변수를 고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AI 모델 활용에 들어가서 변수 영향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9번 문항에서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 호러 장르 선호 여부를 예측하시오. 이것도 AI 모델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누르고 이 각각의 칼럼들의 이 값을 넣어준 후에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9번에서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고도화하여 어큐러시를 개선하고 값을 작성하시오 인데 모든 값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라 라고 했네요. 이 경우에는 모델 학습에 딥러닝 학습으로 다시 가서 어떤 변수들을 바꾼다거나 어떤 변수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파라미터 값들 배치 사이즈나 에포크 같은 것들을 수정해서 조금이라도 성능이 개선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 개선하기 전에 어큐러시 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더 나아졌는지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분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했고 기초 정보 분석부터 시작해야죠. 전체 데이터 일단 조회하기 위해서 아까 읽어왔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결측치가 가장 많은 변수는 무엇이냐 보죠. 살짝 저 밑에 스크롤해서 가볼게요. 전체 20개의 결측치가 있는데 이 20이라는 숫자는 전체의 셀 중에 그러니까 행과 열이 있을 때 그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각 하나하나의 셀 중에 20개의 셀이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20개의 칼럼이 비었다거나 아니면 20개의 행이 결측치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한 개의 행에서도 여러 개의 결측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에 나누어서 결측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는 결측치가 없고 없습니다. 또 없습니다. 여기에 결측치가 있네요. 에이지 그룹이라고 하는데 20개의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만 20개가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에이지 그룹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마저 살펴볼게요. 없고 없다까지 확인했습니다. 고객 유형이 개인인 고객의 수, 커스터머 타입이 개인인 것은 아까 7173개이고 이것은 전체의 90.72%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 했었습니다. 총 콘텐츠 구매 건수별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고 가장 큰 값을 지니는 통계량을 고르시오. 기술 통계량 하면 역시 여전히 기초정보 분석에서 하셔야 되죠. 콘텐츠 구매 건수가 지금 요거죠. 토탈 바이 OL 오더리스트인데요.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니 평균값 뭐죠? 여기에서 평균은 민이죠. 2.2 중위수 미디안이죠. 1.0 표준 편차 SD 이죠. 3.13 3, 4분위수 Q3이죠. 3.0 가장 큰 것은 여기서 표준 편차가 3.13으로 가장 크네요. 총 컨텐츠 구매 금액이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를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시각화 분석 그 중에서도 히트맵을 그려보아야겠죠.
산점도가 아니라 히트맵을 그릴 거고 이 전체를 그리지 않을 겁니다. 컬럼 선택에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고 컨텐츠 구매 금액과 관계 있는 것을 찾는 거니까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컬럼들만 선택을 할게요. 이것도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고 지금 액션, 드라마, 멜로, 코미디 총 5개의 변수의 데이터 범위는 전체로 잡고 조회하기 누르겠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붉은 이거 무슨 색이죠? 자주색, 밤색, 이쪽으로 진한 색, 진하게 나온 것일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큰 거죠. 파랗게 진하게 나올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큰 거고요. 둘 다 상관관계가 큰 겁니다. 가운데 좀 흰색에 가까운 부분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토탈 어마운트와 다른 4가지 이거 액션, 드라마, 멜로, 코미디를 비교하는 거니까 제일 윗줄만 보면 되겠죠.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게 0.291027로 가장 큰 양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어마운트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큰 양의 상관관계다 했으니까 가장 큰 양수값을 갖는 걸 찾는 거죠. 드라마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멜로 구매 금액이 0부터 100에 속하는 고객 중 성별이 여성인 고객의 수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고객의 수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분석 중에서도 어디서 찾죠? 분포 차트에서 찾으셔야 되죠. 분포 차트. 지금 멜로 구매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X에 나와야 되고요. 멜로 구매 금액은 지금 이거죠. 로맨틱 어마운트, 로맨스 어마운트. 그리고 이것을 성별별로 볼 거니까 휴를 성별로 지정을 하셔야겠죠. 데이터는 전체 범위로 놓고 조회하기 누르겠습니다. 네,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시면 성별은 여자이고 로맨스 어마운트가 0부터 100 사이이고 카운트는 3345다 라고 나오죠. 여기 3345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종속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형 변수는 중앙값, 범주형 변수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 보죠. 결측치는 데이터 가공에 가셔야 되죠. 모든 변수에 대해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아까 결측치가 있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위에서 결측치가 가장 많은 변수를 골라라 할 때 에이지 그룹에만 결측치가 있었던 것 확인을 했으니까 에이지 그룹만 결측치 처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의심이 되시면 이거 하나씩 눌러서 여기 미싱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지금 다 0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에이지 그룹에서 20개 있는 거 바꿀 거고 이것은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빈값으로 바꿀 겁니다. 결측치의 최빈값, most frequent가 최빈값이라는 뜻이죠. constant는 어떤 특정한 값 하나 내가 입력하는 값으로 바꿔주겠다는 거고 most frequent에 보기 하시면 이렇게 결측치가 채워진 요 값들이 이제 보일 거고 이것을 적용하시면 지금 age 그룹하고 언더바 im 인풋 결측치 처리를 한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미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결측치 처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데이터 가공 후에 변화된 연령 그룹의 최빈값의 비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사실 앞에 기초 정보 분석에 가실 필요도 없이 그렇죠? 여기서 바로 지금 결측 데이터 가공 후 변화된 연령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 im이 붙어 있는 요 변수이죠. 요 변수의 최빈값이 A07이고 1262개가 있다. 그리고 최빈값의 비율은 15.96이다 해서 여기다 15.96이라고 쓰시면 되죠. 다음 머신러닝으로 넘어갑니다. 모델 학습의 머신러닝 학습.
네, 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됐네요. 여기에서는 다른 것 건드리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7번 문항에서 가공을 통해서 새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업 데이터를 장르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저장을 안 했네요. 그쵸? 바로 위에 문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네요. 여기 있네요. 밑에 수행 후 가공 데이터 저장을 클릭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저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가공을 했고 밑에 가공 데이터 저장을 통해서 저장을 하면 이 작업 데이터 선택하는 부분에 가공된 언더바 프로세스드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데이터가 생깁니다. 이후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 학습에 머신러닝 학습에 가셔서 문제에서 아까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사용해라 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렇게 신규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라 라고 써 있었으니까 이걸 선택을 하시고 별도의 스케일링 처리는 하지 말고 본 문제 해결에 맞는 학습 알고리즘 유형을 골라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레이블 호러를 아웃풋으로 하는 오브젝트 범주형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고 데이터 유형은 카테고리컬이고 학습 유형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여기에서는 알고리즘 유형 분류 알고리즘 이제 선택을 할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제시한 KNN,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거 약자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세 개로 학습을 할 거고 이미 선택되어 있었던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제를 할 거예요. 그 세 개만 선택이 되게 하고 결측치 처리에 사용된 변환하기 전의 변수는 제외 칼럼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ge group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서 제외 칼럼에 넣겠습니다. 종속 변수를 output 칼럼으로 지정하여라 했는데 종속 변수 아까 레이블 호러라고 하는 것 위로 올려서 output 칼럼으로 지정을 했고요. 안 하셨으면 지금 클릭해서 요거 눌러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데이터 유형은 모델 유형에 맞게 설정하고 카테고리컬이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초기값 그대로 사용해라. 모델 파라미터도 초기값 그대로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다 읽었죠? 문제 빼먹지 말고 한 줄 한 줄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습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어큐러시 기준으로 성능이 가장 좋은 것, 이 어큐러시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이 중에 가장 숫자가 큰 것, 1과 가까운 것 고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고르시면 되죠. 그럼 딥러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7번 문항에 가공된 데이터, 프로세스드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사용을 할 거고 별도 스케일링 처리 불필요했으니까 안 하면 되고요. 종속 변수, 레이블 호러를 아웃풋 칼럼으로 지정해 주었고 인풋 칼럼은 결측 처리에 사용한 변환하기 전의 변수는 제외 칼럼으로 해라 했으니까 여기서도 에이지 그룹 1개를 제외 칼럼으로 하고요. 물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측치가 있는 칼럼이 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1개만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데이터 인코더를 스파스로 변경해라. 여기서 말하는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오브젝트라고 써 있는 것들이에요. 오브젝트 클릭하시고 데이터 인코더를 스파스로 바꾸셔야죠. 이것도 스파스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스파스로 바꾸겠습니다. 종속 변수 데이터의 유형은 모델 유형에 맞게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유형은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예요.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활성 함수는 소프트맥스를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요 아웃풋 컬럼을 클릭하시고, 그쵸? 아까 요거 아니고 요거 아웃풋 컬럼의 데이터 유형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활성 함수는 소프트맥스 되어 있고요. 다음 레이어 수는 지금 1로 하라고 되어 있죠. FC 크기는 256으로 드롭아웃은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에포크는 지금 20으로 해라. 전체 데이터를 학습에 20번 사용을 해라. 256개씩 쪼개서 학습을 해라. 그 외에는 모두 초기값을 사용하고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을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반올림에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 벌써 끝났네요.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면 1에포크, 2에포크, 3에포크 해서 우리 20번 학습하기로 했으니까 쭉 내려가면 20까지 있겠죠. 네, 여기 20번까지 학습을 모두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레이블 호러라고 하는 거의 어큐러시는 0.89694655입니다. 문제에서는 이것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0.8969라고 작성하시면 되죠. 맞죠? 4655는 이제 버려지겠죠. 반올림을 했으니까. 다음 볼게요. 9번 문항에서 학습반 딥러닝, 우리 아직 모델 저장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저장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을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죠. 영향력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델 활용에 가셔서 네, 지금 우리가 학습한 게 가장 마지막에 저장한 요거 학습했었어요. 지금 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델을 3개 학습을 시켰고 가장 마지막에 제가 저장한 것은 요거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변수 영향도 확인 보시면 여기 있죠? 레이블 호러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준 상위 5개의 변수 여기에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죠. 토탈 어마운트 있어요. 액션 없어요. 드라마 없습니다. 로맨스 없습니다. 1번만 있네요. 1번 선택하시면 되죠. 그 다음은 시뮬레이션 문제예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클릭하시고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3, 이거는 8000. 순서가 바뀌어 있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순서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2500 이렇게 한 개씩 잘 입력하시면 돼요. 00 호러는 3000 그 다음 타입은 개인이고 M이고 A07이다. A07 다 제대로 똑같이 입력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금 NO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NO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체크하셔야 되죠. 시뮬레이션 결과 여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9번 문항에서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고도화해서 어큐러시를 개선하라. 어큐러시가 아까 얼마였냐면 0.8969였어요. 요것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됩니다.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 딥러닝 학습으로 다시 가셔야 되죠. 작업할 데이터 있었고 아웃풋 컬럼 지정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외 컬럼도 에이지 그룹 지정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랑 뭐 똑같이 하시든 저 레이어 개수를 저는 하나 늘려볼게요. 에포크도 한 30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아까 학습을 할 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학습 시작 눌러서 학습 진행되는 거 보겠습니다.
네, 학습을 마치면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른 문제들 혹시 안 읽고 넘어간 문제가 없는지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남으면 처음부터 다시 제일 처음 1번 문제부터 2번, 3번 확인을 하셔야 이제 실수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학습을 모두 마쳤고요. 한번 제일 끝에 가볼까요? 네, 이 경우에는 0.8708이네요. 어큐러시가. 어떡하지? 어큐러시가 더 나빠졌어요. 나빠져서 뭐를 수정해야 될까요? 자유롭게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로 하면 될까요? 배치 사이즈를 저는 조금 줄여볼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수도 1로 바꾸고 아까 원래대로 지금 요 두 가지 값만 조금 변경을 해보았어요. 0.8969보다는 좋게 나와야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에포크는 좀 더 늘려보고, 왜냐면 학습을 좀 더 많이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고요. 일단 배치 사이즈는 이렇게 128로 줄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에포크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기에 성능이 조금씩 나와요. 그 성능을 보시고 어큐러시 이걸 보시고 이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있다 하면 거기까지만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8군 여기 0.88 뭐 88 뭐 88 늘어나지 않네요. 8827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네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8708 이것도 좋아지질 않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세트 잘 했고 레이블 호러 잘 지정했고 에이지 이거 넘겼고 아까 제가 오브젝트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스파스를 해서 학습을 시켰었잖아요. 아까는 이번에도 똑같이 스파스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딥러닝 학습했던 것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쵸? 거기에서 요 에포크나 배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뭔가 좋아지지 않는 느낌인데 여기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네요. 네, 마지막에 한번 가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가 좋게 나왔어요. 0.9281입니다. 그러면 0.9281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까보다 좋죠? 아까는 0.89 얼마였잖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나머지 환경들은 아까 위에서 딥러닝 학습시켰을 때의 이 환경을 그대로 다 따라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에포크나 배치 사이즈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해주면 무난히 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답안 제출하겠습니다. 네, 미입력 문항은 0문항입니다. 다 풀었고 제출하기 누르고요. 네, 여기에서 종료까지 누르면 이제 시험이 종료됩니다.